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딱히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이나 이런 거 잡을 때는 아니다. 저는 보유 관점, 보유 관점. 그래서 이게 진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전선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는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세력주라고 생각해요. 세력주.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세력주라고 하죠. 이 12,000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미 2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솔직히 아름다워요. 이 아름답다라는 게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얘네들은 전부 다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간단 말이죠.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했고 여기서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들을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부터 물린 사람들의 물량들을 여기서 만원 중반대 회수했고 주가를 올려서 28,000원대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뭐하고 있다? 현재 구간에서 회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회수하고 있다. 이 구간의 물량들을 회수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물량 회수가 끝나면 뭘 하겠냐? 올리겠죠. 그죠? 그럼 꼬리 부분이 44,000원인데 여기까지 한 번에 그거 아닌 것 같고 주봉을 본다라 했을 때 여기 걸리는 자리 거래량 두 개 보이죠? 여기 걸린 자리 매물대죠. 얼마? 33,000원. 이 구간이 다음 매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매물대가 여기로 보이시잖아요. 28,600원. 근데 여기는 매물대가 아니다. 이미 한번 소화했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할 건데 매도 물량 나오면 한 번 더 흔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세력들이 밑에서 돈을 많이 써서 물량들 많이 모았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전선을 조금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잘한다면 아니지만 대한전선을 많이들 봐요. 대한전선 많이들 보고 있어서 다 이유가 똑같아요. 전선주가 다 가는데 대한전선이 못 갈 만한 이유가 없다. 물론 유상증자를 조금 많이 했고 유상증자 2번이나 진행했고 그 다음에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믿음이 좀 부족한 거죠. 유상증자를 2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2번의 증자를 보면은 시설 투자 자금이 많았거든요. 시설 투자. 이 유상증자에 대한 시설 투자 자금, 시설 투자 자금들이 이제 뭐 한다?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1공장, 2공장 완공되는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될 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건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의 매물 한 번 더 소화하고 나서는 사실상 위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많이 없긴 하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왜 이런 얘기 안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묻지마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밑에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항상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항상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매수를 좀 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흐름이 좋지만 제가 뭐 매수해라 이런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33,000원 구간 이번에 올라가면 한 번에 터치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이 구간 한 번에 터치한다 그러면은 거의 몇 프로 올라가는 거예요? 4,000원 하면은 20%가 그냥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정도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올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한번 거칠 거니까 여기서 단기 매도 타이밍도 잡고 박스권 보고 하다 놓으면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 보고 우리가 지금 대한전선은 어떻게 매수했냐면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요. 그 다음 이 구간에서 눌림목마다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갈 때 이 28,000원 구간 여기서 단기적으로 분할 익절했어요. 3분의 1 정도 또는 2분의 1 정도. 그리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2만원 극초반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만원 극초반. 근데 21,5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요 구간에서 뭐였어요? 요 구간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일단 매수 타이밍 잡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슈팅 나올 것 같아요. 슈팅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어쨌건 매물이 걸리기 때문에 밀렸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제가 보는 흐름에서는 오늘의 자리도 말이 안 되는 게 봐봐요. 27,350원에서 거래가 나온 거 보세요. 그죠? 거래가 얼마큼 나왔죠? 이만큼 나왔죠? 그죠? 이만큼. 그죠? 거래가 얼마가 이만큼 발생했다. 420만 주.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매물을 맞았다. 근데 지금 거의 27,150원 구간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420만 주 대비해서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매물대를 보면 여기까지 매물 수가 거의 됐어요. 27,500원 위쪽으로 매물이 많죠. 여기 한번 걷어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이제 대한전선의 흐름은 여러분들을 털어내는 것이 아닌 과거에 물려있는 사람들, 즉 이쪽 구간 4만원대, 정확히 보면 여기 꼴이겠죠. 28,000원부터 44,000원대 물려있는 이 매물을 털어내는 흐름이다. 그 매물만 털면 여기 아예 그냥 물량 싹 털어가면 위쪽으로 그냥 쏘면서 다 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종목의 끼를 보고 패턴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완벽하게 매물을 정리하면서 올라왔어요. 매물을 정리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건 지금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이 아니라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끌고 온 물량들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던질 거란 말이에요. 개미들 다 꼬셔서 초대형 호재 띄워가지고 계속 위로 올리면서 개미를 다 꼬셔서 던지는 패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든지 예상이죠. 그러나 저는 이 예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는다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믿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를 추종해라 따라다녀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항상 저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제가 뭐 100% 맞다 맞을 거니까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그림들과 흐름들로 봤을 때 제 타율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래도 기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잘 대응해서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대한전선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가면 장대 양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대 양봉. 근데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다.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윗꼬리에서 우리가 단기로 분할 매도 타이밍 잡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 타임 잡자. 그냥 끌고 가면 안 돼요. 중장기로 끌고 가도 되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33,000원에 때렸어요. 때려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안 했다. 단 한 주도. 그죠? 근데 주가가 다시 2만원 후반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분할 익절이 아니고 다 전량 매도한단 말이에요. 왜? 또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올라갔을 때 좀 덜어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래야 장투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텔레그램방 정말 오래 했고 대한전선도 거의 작년 5월달 12,000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전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큼의 수익률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할 매도 잘해서 또 수익 챙기고 가면 되고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올라갈 때는 조금 비중을 덜고 내려갈 때는 비중을 확대하는 이러한 조금 부분 익절 전략으로 하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위쪽 구간 또 매물대가 보이니까 단기 매도 타이밍 한번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고요. 결과적으로 전력주 결과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전력주 잘 가고 있는데 항상 또 계속 가진 않겠죠. 전력주 가다도 조정받겠죠. 그럼 그때도 제가 왜 우리가 전력주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왜 버텨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도움이 되고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큰 힘이 되니까 댓글 남겨주셔도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대한전선 내가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내고 싶다 또는 눌림목에 신규 진입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올라가는 거 말고 전 내려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내려가는 거 집중을 하는 편이고 로봇주 중에서도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원익홀딩스나 현대무백스, 만도, 현대차 뭐 좀 조정이 현대차는 뭐 올라가긴 하지만 이것도 시초가 대비한 조정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저는
남들이 로봇주 많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들 많이 관심이 없다 생각하는데,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잡아가는 로봇주라고 생각한다. 물론 많이 올라간 로봇주도 있지만 많이 못 올라간 로봇주들도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많이 못 올라가는 로봇주를 생각해보면 두산 로보틱스. 근데 이게 못 갈 이유가 없건 사실 산업용 로봇도 만들고 협력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인데, 저는 안 올라가는 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말씀을 드려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동차 부품주. 에? 자동차 부품주가 뭐야? 이거 왜 이거를 얘기하지? 이럴 수 있는데, 현대차가 아틀라스 공개했는데 로봇 보셨죠? 정말 엄청난 로봇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얘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근데 여기를 28년도까지 3만 대를 양산한대요. 3만 대. 그럼 3만 대를 양산할 때 여기 들어간 로봇 부품들이 많겠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미국, 중국,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로봇에 대한 부품을 수급을 해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로봇에 대한 부품도 양산이 돼야 돼요. 어떻게? 안정적이게. 공급망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1차 벤더들이 로봇 관련돼서 부품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현대차 1차 벤더들은 내연기관 전기차 부품 매출 플러스 로봇 매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주 AI 준비를 하면서 로봇 부품주 또 확인을 해보는데,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전달드려요.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항상 공부하고 해답을 찾는 그러한 좀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드리면서, 대안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로봇 관련된 부품주, 이것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